다들 데이 하와! 어서와요. 장유샤 얘기 비중이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정기적으로 한번 봐줘야 돼. 저는 또 어디를 보냐면 중국 국방부 있잖아요. 국방부 웹사이트를 자주 봅니다. 중국 국방부 사이트. 중국의 국방부 뉴스들은 뭔가를 이렇게 까놓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아. 하지만 얘네들이 발언하는 말하는 많은 그 뉴스 안에 답이 숨어 있어요. 저 이런 거 보면서 자료 수집해요. 이건 발표했네, 공개적으로. 이거는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네요. 랴오시롱 동지逝世. 이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장유샤의 뒷배였던 사람이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발표를 했을까? 1월 23일 베이징에서 죽었거든. 1월 24일에 장유샤가 잡혔다는 게 발표가 되고, 장유샤가 실제로 잡힌 날은 1월 20일. 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들, 저는요 맨날 집에서 이러고 있어요. 맨날 막 이런 국방부 뉴스 이런 거 보고, 그 다음에 해외 분석가들 무슨 새로운 발표했나 보고, 그 다음에 미국 쪽, 그 다음에 유럽 쪽에 중국 언론들이 있어. 거기선 또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뭘 비판하고 있나 이런 거 보면서 계속 분석하고 있어. 그러면서 지금 이런 발표하는 것들을 통합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직 장유샤 관련된 거 아직 없다. 이게 중국의 국방부 사이트예요. 중국 국방부 사이트에 장유샤 류저리 관련 마지막 글이 1월 24일. 이걸 이제 발표를 했죠, 여기서. 主席张又侠 아무튼 이거 발표한 거 이거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죠, 이거. 그 다음에 또 한 개 문장이 있었는데, 잠깐만, 이거 최신인데? 2월 4일 기사다. 트럼프랑 통화했다는데요? 시진핑 트럼프랑 통화를 했다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이죠? 권위 발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중국어를 알면 이런 걸 보면서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권위 발표라고 적혀 있잖아. 근데 여기 제일 첫 번째 기사가 시진핑과 미국 대통령 트럼프 통화했다. 이게 지금 첫 번째에 올라가 있어. 심지어 이렇게 진한 글자로. 그런데 봐봐, 시진핑이랑 다른 나라 대통령, 그리고 푸틴이라든지 러시아랑 통화했다, 이런 거는 이 밑에 가 있다. 왜냐면 이게 좀 이상한 게, 중국이 러시아랑 훨씬 더 친하잖아. 러시아랑 통화한 거, 푸틴이랑 영상 통화한 거, 그걸 더 위에 올려놔야 되지 않나? 근데 왜 트럼프랑 통화한 거를 위에 올려놨을까? 이런 것들도 다 숨어있는 뜻이 있어요. 이런 것들마저도. 진짜 중국 뉴스는 그래. 중국에서 발표하는 글 하나, 뉴스 하나, 특히 이런 중국 국방부에서 나오는 이런 기사들, 다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다 한 번씩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 여러분들, 요 며칠 중국의 어떤 고위 간부가 숙청당한 뒤에 감옥에서 자살을 했더라라던 요런 소식들 여러분들 들은 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들 중국에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을 거고, 중국 분들도 있을 거고. 들은 분들 있죠? 아마 저도 들은 소식이 아마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되게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 진짜야? 보통 이런 누군가가 이런 기사를 냈거나 이런 평론을 냈으면 이건 이건 너무 가짜 아니야?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텐데, 요번에 분위기가 좀 다른 게, 이 소식을 흘린 사람이 누구냐면, 제일 처음으로 장유샤가 잡혀갔을 때 24일날 그게 발표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20일에 장유샤가 잡혀갔다고 이 소식을 흘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때도 그걸 어떻게 보면 미리 발표를 했고, 근데 이번에 이것도 얘기를 한 거 보니, 아니 설마 이것도 진짜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런 기사가 떴는데, 장유샤 체포 소식을 사전에 폭로했던 동일 한 정보원이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내놓았다. 바로 중공 제20기 누구냐면, 사중전회 이전에 이미 당적과 군적을 동시에 박탈된 또 다른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이름이 누구냐? 허웨이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허웨이동이 숙청을 당하고 장유샤랑 똑같아 지금 잡혀있거든? 그런데 지금 구금 중 살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살자를 지가 한 건지 아니면 살자를 당한 건지 그건 모르지.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은 지금 살자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보원이 제공한 이 소식 때문에 또 한 번 중국 화인의 커뮤니티는 또 난리 났습니다. 그 사람이 라이브로 그걸 알렸거든. 유튜브에서 라이브를 켜고 그걸 알렸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 동시 시청 인원이 5만 명이었어.
나중에 뭐 얼마가 됐는지 모르지만 내가 살짝 지나가면서 이거 몇 명이 보고 있나 딱 봤는데 5만 명이 보고 있었어.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 5만 명이 본다라는 거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이라는 거거든. 네, 맞아요. 중국인이고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리고 말로만 정보를 흘립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공중파 뉴스나 공중파 언론 이런 거 볼 바에는 차라리 유튜브를 본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래요. 해외도 이게 뉴스에서 막 이렇게 소식을 빨리 전해주려고 물론 뉴스들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1인 미디어들 뭐 그게 유튜버든 아니면 인플루언서들 아니면 뭐 SNS를 운영하는 사람들 거기서 나온 소식들이 훨씬 더 디테일하고 빠를 때가 요즘 시대는 그렇게 변했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할 때가 많아요. 특히 언제부터? 코로나 때부터 그건 시작됐어. 여러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사람들이 유튜브를 훨씬 더 많이 보고 이제 유튜브를 훨씬 더 믿기 시작했어. 물론 뉴스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국민들 알아야 될 권리를 막 이렇게 전달하고 소식들을 전달하고 있지만 소식이 약할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아예 편파적인 뉴스들도 많아 지금. 특히 대한민국 뭐 어느 방송국이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진짜 편파적인 방송들 되게 많아요. 난 진짜 무슨 해방군 일보인 줄 알았어요. 심지어 아나운서가 여러분들 아나운서라는 사람은 원래 진짜 중립을 지키고 감정을 실어내고 없애고 그냥 소식 전달만 해야 되는 게 아나운서잖아. 야, 요즘 아나운서는 뭐 아주 막 표정 연기를 막 이러고 있더라. 아이씨. 꼴보기 싫어가지고 진짜. 아무튼 요즘 그래요. 요즘 시대가 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1인 미디어나 개인 기자들, 1인 기자들 이런 사람들이 소식을 훨씬 더 많이 구독하고 많이 듣고 많이 믿는 경향이 있는데 또 반대적으로는 욕도 많이 먹어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어디까지나 소문 아니냐. 그 소문들 네가 가져와가지고 그 소문들을 막 종합시켜가지고 뭐 맨날 뭐 그냥 집구석에서 나가지도 않고 집구석에서만 그렇게 소식 전달하고 네가 세상 돌아가는 걸 뭘 아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가 더 정확한 것 같아? 나도 어떻게 보면 나 이 소식은 집에서 거의 다 완성돼. 인터넷이랑 SNS 이런 걸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방송하는 내용들은 내가 다 수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 제일 처음으로 제가 한국에 코로나를 알렸을 때 그때 정확히 기억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루머일 뿐이다. 그냥 일상생활을 유지해라.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 한국 정부에서.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보고 나서 이건 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건가 해가지고 내가 막 지금 이거 코로나 지금 좆된 상황이고 우한 지금 도시 봉쇄하고 지금 우한에서 사람들 도시 탈출하고 있고 지금 난리 났다. 그 영상을 올리자마자 하룻밤 사이에 그 조회수가 300만이 넘었어요. 300만. 그리고 물론 그 밑에 댓글도 난리 났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넌 뭔 개소리 하고 있느냐 뭐 욕도 많았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내가 말한 데 그대로 다 됐어. 근데 저희 그 소식들 어디서 왔어요? 그거 다 중국의 뒷골목 소식들, 이런 정보원들이 흘리는 뒷골목 찌라시들 이런 거에서 왔어. 자, 여러분들 최근 2년 동안 중국 내부의 정보통들 그리고 중국의 그런 1인 미디어들이 정말 많은 중국 내부의 숨겨진 혹은 중국이 눌러버리려고 하는 그런 숨기려고 하는 소식들을 엄청 많이 까발려냈어요. 뭐 장유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죠. 저 정말 많이 다뤄드렸잖아. 시진핑의 건강 이상설 많은 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뒷골목 소식들 중에서 모든 게 대부분이 다 진짜였고 아직 진짜로 판결 나지 않은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시진핑의 권력 상실이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시진핑의 권력 상실 설에 대해서는 엄청 많았어. 이런 얘기들은 엄청 많았는데 그냥 꾸역꾸역 시진핑은 아직 지금까지 와 있고 지금 계속 숙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숙청을 했다라는 거는 그동안 내부의 투쟁은 있었다라는 뜻이거든. 그리고 중국의 내부 투쟁, 군부 투쟁 이런 거 관련돼서 나온 소식들은 거의 다 진짜였어. 거의 다 진짜였지만 아직까지 진짜로 판명되지 않은 거는 딱 한 개. 그게 뭐다? 시진핑의 리얼 권력 상실. 그 외에 정말 그 수많은 소식통들이 예측한 군부 관련 소식들은 거의 다 맞아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뭐 옛날에 로켓군 사태부터 시작해가지고 리샹후 사건, 그리고 허웨이동 사건, 장유샤 사건, 류저리 체포에 이르기까지 이 분야에서 나왔던 뒷골목 찌라시는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계에서도 진강 사건, 그리고 정치국 위원 마싱루이, 이것도 제가 다뤄드렸죠. 얘네들 역시 정확했어요. 마싱루이가 누구예요? 시진핑의 와이프 펑리웬이랑 고향 동기에다가 아주 친한 관계. 근데 시진핑이 걔까지 숙청시켜버렸어. 그거 함 다룬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서 찾아보시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차이나 뉴스는요, 오늘이 지났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 해가지고 이 뉴스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 이런 게 아니야. 옛날에 했던 내용들도 다 한번 보세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뉴스만 해놓은 게 아니라 그 뉴스에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옛날에는 뭐가 있었고 지금은 뭐가 있고 미래에는 뭐가 있을 거고 정말 풀 스토리들을 다 올려놓은 게 저희 차이나는 뉴스예요. 그래서 날짜랑 관계없이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될 거고 정말 재밌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최근 2년 동안 이 중국의 방화벽 안쪽의 소식통들이 폭로는 분명히 어떤 이 진실성을 점점 더 많이 띄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이런 폐쇄적인 정치를 하는 국가 특성상 중국은 뭐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발표를 안 해. 뭐 한 개 터지면 중국 정부에서 눌러버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이런 찌라시들이 어떻게 보면 한 지표가 돼요. 이걸 맹신하면 안 돼. 하지만 이거는 지금 중국의 내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한 그런 근거, 자료로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식통들은 다양해요. 첫 번째 부류는 이겁니다. 중국 안에 있어요. 중국 안에서 활동해. 하지만 얘네들은 얼굴을 못 가요. 왜? 중국 안에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보통 목소리나 글로만 VPN으로 벽 타고 밖으로 나와가지고 X나 혹은 유튜브나 이런 데에다가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서 소식을 막 흘려. 이거는 중국 국내에 있는 정보원들. 근데 여러분들 그런 정보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옛날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물론 진짜 정치계나 아니면 중국 공산당 당원이라든지 아니면 군부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사람 외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이 중난하해라든지 중국의 중국도 그 중난하해라는 그 중국의 당 간부들이 다 같이 있는 그런 국회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 당 간부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뒷바라지를 해주는 돌봐주고 가정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이발사부터 시작해서 미용사, 요리사, 기사, 청소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입에서 정말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특히 해외로 이런 소스들을 많이 팔아요. 걔네들도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소식통들은 한 사람한테만 메시지를 팔지 않습니다. 그 비밀 소식을 한 사람한테만 팔지 않아요. 이쪽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냐면 오늘은 얘한테 팔았다. 그럼 다음은 쟤네한테, 다음은 저쪽 언론한테, 다음은 미국한테, 다음은 유럽에게, 다음은 또 저쪽 일본한테 이런 식으로 많은 곳에다가 이렇게 분산시켜가지고 팔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사가지고 방송하는 인플루언서들도 있고 1인 미디어도 있고 실제로 해외의 그런 개인 언론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매일 모든 걸 다 맞추냐? 그러진 않아요. 오늘은 얘가 맞췄다가 다음에는 제가 한 말이 맞았다가 또 다음에는 저쪽에서 또 다음엔 저 나라에서 각자 다르게 이제 기사가 요번엔 제가 빨랐네, 요번엔 제가 정확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래야 그 소스를 제공하는 정보원 입장도 그게 안전하대. 왜냐하면 한쪽이랑만 계속 거래를 하다 보면 그게 자기 신분이 탄로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때요? 이제 이쪽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겠죠? 그래서 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기저기서 폭로하는 그런 소식들을 있잖아. 저는 그걸 다 취합해가지고 이런 소문이 돌았더라,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야. 저는 그냥 그 소식을 전달해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제가 그걸 전달을 안 하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재밌어하고 그러면서 막 저 혼자 분석하고 와, 야 신기하네, 와 대박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지만 요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공유하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입장이죠 제가. 그리고 원래 그 소스를 제공해주던 그런 정보통들은 걔네들은 원래 미국에 있는 메이저 언론들한테다가 제일 많은 소스를 갖다 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중국 공산당의 세력이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빼놓지 않고 미국 안에도 언론들 중국한테 매수당한 언론들 많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중국의 세력들이 한국의 언론에 어디까지 침투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중국 관련된 뉴스를 보기가 점점 하늘의 별따기가 되어갑니다. 중국에는 지금 분명히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가고 있는데 한국은 왜 미국 앱스타인 파일은 얘기해도 장유샤 파일 얘기는 왜 안 해? 난 그게 너무 궁금해. 트럼프 관련 있는 루머 없는 루머 다 가져와가지고 뉴스화 시키는데 시진핑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없어. 어디까지 침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앱스타인 파일 때문에 무슨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린턴까지 다 털리고 있잖아요.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위급 해외 인사들이 막 털리고 있어. 근데 그런 사건들 앱스타인 파일 그거 뭐 대단한 것 같아요? 중국의 파일도 한번 뒤져봐. 야 그거보다 센 것들 훨씬 많아. 근데 아무도 그거 안 다뤄. 여기 지금 그 앱스타인 파일 보면서 여기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오는데 빌 게이츠 진짜 쓰레기더라. 뭐 트럼프 쓰레기더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관련된 파일들 제가 요즘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알려드리잖아. 그거 들었을 때 누가 더 쓰레기인 것 같아? 빌 게이츠가 뭐 몇천만 명 굶어 죽었습니까? 빌 게이츠가 뭐 장기 뺐어요? 시체 빼돌렸어요? 빌 게이츠 정도가 쓰레기라면 그러면 중국 공산당 옛 간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의 그런 주 일들을 꾸미고 있는 간부들은 그건 뭐야 그러면?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 뭐 악마? 악마라도 부족할 것 같은데? 훨씬 더 센 것들이 있는데 아무도 안 다뤄. 지금 이거 장유샤 관련된 것만 파도 계속 나와. 거기 연루된 일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와. 그러면서 이제 차이나 머니를 받은 수많은 언론사들은 이제 그런 거 다루는 거 자체를 꺼려하지. 왜? 중국 돈 받았으니까. 중국 돈 투자 다 받아놓고 가가지고 막 시진핑 어떻게 뭐 잘못됐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모르는 척을 해버려. 중국 공산당의 내부 권력 투쟁에 너무 깊이 말려들고 싶어 하지 않아. 요즘 언론들이 그래. 전 세계가 그런 추세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차이나머니 중국 세력들이 어디까지 깊숙이 박혀 있는지는 그러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뭐 한국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이 뭐 사건이 터지잖아. 뭐 일이 터지잖아. 그럼 뉴스에서 바로바로 보도를 해줘요. 기자들 역할이 그거 아니야. 근데 중국에서는 기자들이 기자들 역할을 못해요. 기자들은요 그냥 받아 적고 발표하는 기계야. 기자들은 자기 머리를 쓰면 안 돼요. 중국의 기자들은 받아 적어 이거 발표해 라고 하는 것들만 발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뭔가 사건이 터졌어. 정말 진짜 와 이건 국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야. 이런 게 터지잖아요. 중국에서 그냥 눌러버려. 중국에서 그냥 정부 차원에서 야 이 소식 밖으로 나가게끔 하지 마. 그냥 눌러버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1인 미디어가 필연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전 세계에서는 중국 관련된 중국의 내부 소식들을 폭로하는 채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 다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문제를 물어봐. 대륙남님 괜찮아요? 대륙남님 이거 그러다가 중국 못 가는 거 아니야? 일단 난 중국 갈 일도 없고 대륙남님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중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거 강도를 100으로 쳤을 때 이거 10도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진짜 각 잡고 중국 내부 폭로하는 그런 중국인들 있잖아. 옛날에 중국 공산당한테 당해가지고 문화 대혁명 때 자기 부모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공산당한테 죽었던 그런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 그런 중국인들이 중국의 환멸을 느끼고 중국 공산당한테 환멸을 느끼고 나면서 해외로 나와가지고 살고 자리 잡고 살고 있는 그런 중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들 무너뜨리는 것밖에 없어. 걔네들이 중공 내부에 대해서 폭로하는 거 보잖아. 걔네들이야말로 강도 100이라고 치면 걔네들 150으로 달려요. 그거 보고 있잖아. 나는 반대로 그런 걱정을 해. 얘네들 괜찮나? 와, 이 정도면 중국에서 이거 뭐 스파이나 뭐 이런 킬러 보내가지고 제거할 만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코로나 당시에 코로나 관련된 내부 소식을 얻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다가 자기 얘기를 발표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발표했냐?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폭로건을 내가 한 개 입수를 했는데 이거 폭로하는 순간 중국 공산당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거 폭로하기 전에 시진핑 나한테 연락 달라. 그렇게까지 중국 정부 협박까지 했어요. 걔네들이 진짜 화력이 100이 만땅이면 150, 200으로 달리는 애들이야. 제가 중국 관련된 것들 이렇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얘기하는 거 이 폭로 강도 수위 100이 만이라면 10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걱정하지 마세요.
잡혀도 걔네들이 먼저 잡혀가지. 나는 정말 있는 일들만 얘기해. 정말 있는 일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문들은 나 아예 안 가져와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인 미디어가 필연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고, 중국 내부를 폭로하는 채널들이 점점 많아져요. 진짜 애들 점점 많아져. 해외에 있는 중국인 세력들 얼마나 센지 모르죠. 여러분들, 중국 인구가 14억이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 중국인들이 인구가 대략 한 20억 플러스일 거예요. 20억 이상이야. 근데 중국 내부에 사는 중국인들과 중국 밖에 사는 중국인들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중국 외부에서 사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중국 공산당을 굉장히 반대하면서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국인이라는 거를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중국을 사랑해요. 하지만 중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국이 잘 되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런 암 같은 존재가 없어져야 된다라는 이런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실제로 돈도 엄청 많습니다. 맞아요. 해외 와가지고 옛날에는 중국인들이 정말 볼품없이 해외로 진짜 동동배 타고 화물선 타고 도망을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지금 해외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론사나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파워가 엄청 셉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다니까. 중국인들이 중국인들을,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하고, 중국인들 대 중국 공산당이 지금 붙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중국인들을 어디서 사냐고요? 대부분 미국, 유럽, 일본, 뉴질랜드, 호주도 많이 있어요. 캐나다에도 많아요. 근데 저한테는 뭐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치열하게 싸울수록, 더 많은 정보를 캐내면 캐낼수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뉴스거리는 점점 많아지니까 끝이 없어요. 진짜 끝이 없어. 내가 입이 한 10개라면, 내가 사람이 10명이라면 진짜 1시간에 방송 한 번씩 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지금 소식들이 많은데 그걸 다 하기에는 저 혼자 너무 힘들고, 저는 그 중에서도 좀 이렇게 좀 중요한 큰 굵직한 사건 사고들 이런 걸 가져오는 거죠. 뭐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특히 이 사회가 숨기고 싶어 하는 그런 진실들, 숨기고 싶어 할수록 우리는 그걸 더 알려고 하고 싶어 하고 더 재밌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또 그 중에서 이런 채널들도 많아요. 더 많은 조회수를 빨기 위해 가지고 MSG를 좀 많이 쳐. 그런 것들은 좀 걸러내야 돼. 그런 거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걸러내려면 다양한 중국 내부의 동향과, 그리고 해외 중국인들이 뭐 추론이라든지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봐야 돼. 많이 보고 좀 기다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어제 영상 엊그제 올린 거 뭐 장유샤의 편지 관련돼 가지고 올렸잖아. 그러니까 뭐 댓글 중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 장유샤의 편지 그거 다른 데에서 이미 며칠 전에 뭐 이제 얘기했는데요. 아, 너무 느린 거 아니에요? 막 이런 댓글들도 많이 달리는데, 만약에 그게 나오자마자 그냥 전달하면 그건 뭐 그게 뭐야? 장유샤의 편지 나왔다. 그거 챗 GPT로 번역기 돌려가지고 그냥 띡 올리면 그게 끝 아니야. 제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큰 사건이 한 개 터지잖아요. 전 시간을 둡니다. 시간을 둬야 정말 이 수많은 이 세계에 여기저기 숨어있는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분석을 막 펼쳐내요. 이런저런 분석을 펼쳐내면 거기에 반응해서 중국 정부까지 거기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야 이 전체적인 그 스토리가 완성이 돼요. 기승전결. 기는 중국 장유샤의 비밀편지, 승은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판단, 분석. 저는 이게 과연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흘러가느냐. 방화벽 안의 사람들과 방화벽 밖의 사람들의 싸움. 결, 중국 정부에서의 답장, 답변. 아무튼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때도 그냥 그 내용 띡 나와가지고 이 내용 번역기 돌려가지고 아, 여러분들 이 내용입니다. 끝. 이게 뭐 재미야. 그거는 방송 그렇게 안 만들지. 안 그래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볼까? 안 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무식하게 그냥 빠른 것만 원한다, 그러면 그냥 중국 내부 사이트나 중국 외부 사이트 번역기 돌려서 봐. 하지만 그 숨어있는 뜻들과 분석과 다양한 평론가들의 의견과 일이 추진되고 있는 방향과 이런 걸 보고 싶으면 그때는 제 방송을 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유튜브 채널 꼭 구독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저는 그냥 단순한 정보의 출처가 되진 않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제가 그걸 듣고 수집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런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전달 드릴 뿐이지 그냥 단순한 소문의 출처가 저는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왜 중국에서는 이런 찌라시 뒷골목 소식들 돌고 있는 소문 이게 왜 중요하냐? 중국은 그 어떤 진실도 당신에게 알려주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돌고 있는 뒷골목 소식 중에 한 개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그 허웨이둥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장유샤랑 같은 계급이었어요. 그 허웨이둥이라는 사람 장유샤랑 같은 계급인데 지금 숙청당하고 구금돼 있는 상황에서 자살을 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 와, 이거는 진짜 솔직히 이 주제가 누가 다루든 간에 어떤 채널이 다루든 간에 이거는 뭐 조회수 폭발이야.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야 이건 너무 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하지만 저도 그 소식을 열람을 해봤죠. 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냐. 근데 그 분석을 보니까 야 어느 정도 일리도 있는 것 같기도 한 거야. 그래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게 검증되지 않은 전언이에요. 말 그대로 소문입니다. 떠돌아다니는 소문인데 이 소문에 따르면 허웨이둥이 자살한 뒤에 그를 감시하던 인원들이 전원 체포됐다고 합니다. 야, 니들 감시 어떻게 한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정도 급의 군 간부들은 얘네들이 잡혔을 때 진짜 무슨 골방 같은데 감옥 안에 죄수복 입고 막 그냥 뭐 진짜 변기통 옆에 두면서 막 이러고 있는 줄 알아요? 그냥 밑구멍으로 밥 넣어주면 거기서 밥 먹고 안 그러고 있어. 진짜 5성급 호텔 같은데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그냥 격리됐을 뿐이지 실제로 감옥에 막 죄수처럼 이러고 있지 않는다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사람을 감시하고 어디로 못 가게 하는 그런 경비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한때는 중국을 쥐락펴락했던 2인자, 3인자 이런 사람들이었잖아. 그런 사람들을 막대하면 안 되지. 옛날에 덩샤오핑도 잡혀 있을 때는 그게 집에서 잡혀 있었지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집에서 자기 집에서 지냈은 거야. 그리고 집으로 뭐 식재료 이런 거 배달해주고 이런 거 다 갖다 주고 못 나가게 하고 그 정도지. 그런데 지금 돌고 있는 소문이 허웨이둥이 자살을 한 뒤 얘를 감시하던 그 사람들은 책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감시를 했길래 이 허웨이둥이 살자를 하는 거를 눈치도 못 챘냐. 그리고 걔네들이 다 체포되었다라고 해요. 이 소문이 도는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지금 중국에서 극히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중국 공산당 전체를 통틀어서 역사적으로도 통틀어가지고 재직 중이거나 막 해임된 정치국 위원이 살자를 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요. 문화 대혁명 시기에도 없었어. 물론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가장 최근 사례가 1954년이야. 그때 까오라오 사건이라고 있어요. 까오라오事件. 실각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주임 중앙정부 부주석 까오강이 살자를 했어요. 그게 1954년이야. 그는 직무해제 및 조사 중 살자를 했으며 당시에도 정치국 위원 신분이었어요. 또 한 명은 얼마 전에도 얘기 나왔던 그 림벼오라는 사람. 마오쩌둥한테 이렇게 반기 들었다가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비행기 추락사로 정리가 돼 있지만 그건 아무도 확인된 바가 없어요. 그냥 발표를 그렇게 한 것뿐이지 진짜 림벼오가 가족들과 러시아로 도망을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죽었다. 연료가 떨어져가지고 비행기가 추락했대.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야. 누가 그거를 격추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누가 그냥 이미 죽었고 그냥 비행기만 이렇게 날리다가 폭발을 시켜가지고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림벼오가 타고 있었다 그랬는지가 아무도 몰라요. 살자를 했는지 혹은 살자를 당했는지. 그런데 지금 이 허웨이둥이 살자가 만약에 진짜라면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물론 뭐 대중들이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 이것도 충격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거는 중국의 체제 내부 고위 간부 집단에 훨씬 강한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고위 간부는 일정한 신분 면책과 안전 특권을 누린다라는 이런 인식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될 겁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은 보통 생전에 극심한 고문을 받거나 혹은 신문을 받거나 가족이 심각한 위협을 받거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붕괴되고 절망했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런 충격을 받아야 그 살자를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이 살자를 왜 해?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면 정말 지금 중국 체제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간부, 다양한 계층의 간부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건 뭐 정치국 위원이나 말단 병사나 이게 차이가 뭐야? 아니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와 있는데 내가 이 공포를 느끼면서 이거 지금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간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내부는 동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옛날에 중국 공산당이 공식 발표한 사건도 한 게 있어요. 과거에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이 살자를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이랑 똑같아. 소문이 돌았어. 소문이 돌았는데 사람들이 지금처럼 저도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이거 진짜야 가짜야? 진짜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2017년 조사를 받던 전 총정치부 주임 장양이 당기율 국법의 처벌을 회피하려고 하다가 살자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 사례도 있었기에 지금 이게 사람들이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소문이 도냐면 외교부장 중에 진강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역시 국무위원급으로 생사가 불명이며 고문을 견디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문도 지금 돌고 있어요. 이런 소문이 지금 정치국 위원, 중앙군사위 부주석 허웨이뚱까지 올라온 거야. 그렇다면 이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만한 방법은 이건 또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해요. 왜냐하면 봐봐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들으면 중국의 일 처리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장유샤의 비밀 편지 그게 딱 중국인들 사회에서 이슈가 됐잖아. 중국 정부도 그걸 다 관심을 가지고 눈여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가 해방 군보를 통해 가지고 문장을 또 한 편 냈잖아. 그 문장을 딱 봐도 굉장히 강경하면서 진짜 그거 내 읽을 때 이거 북한 신문 아니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장유샤 그 편지에 대해서 반박을 100%한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그런 거를 의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맞장구를 친단 말이야. 맞받아 치든가.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허웨이뚱 살자가 진짜야? 가짜야? 이런 게 계속 이게 큰 관심을 끌다 보면 중국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허웨이뚱이 직접 나와가지고 저 아직 살아있어요 뭐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관영 매체에서 이걸 흘린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기사를 내가지고 기사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허웨이뚱 관련된 기사를 쓰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는 지금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며 그는 지금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이잖아. 사건이 진행 중이고 조사받고 있고 곧 이제 법의 심판도 받을 거다. 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기사가 한 개 나오면 애 아직 살아있구나. 그거 살자의 그거 소문은 가짜였구나. 사람들이 이걸로 판단한단 말이야. 중국은 절대로 정면으로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요즘 허웨이뚱의 살자라는 기사가 해외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는 살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절대 발표 안 해요. 돌리고 돌려서 꺾어가지고 발표하. 그게 중국 스타일이야. 하지만 지금 이 소문이 나온 지가 한 이틀 정도 됐거든요. 이 와중에 만약에 중국 관영 매체라든지 혹은 관영 언론 신문사에서 여기 관련된 뭔가 반박할 수 있는 그런 기사를 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소문의 신빙성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중국 화인 세계에서는 화인 사회에서는 장유샤와 류전리에게 관심이 다 쏠려 있긴 하지만 허웨이뚱의 소문은 시진핑한테도 어떻게 보면 일격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군부 정숙 과정의 절차적 결함을 더 분명히 드러내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허웨이뚱인 언제 숙청을 당했는지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작년 10월 허웨이뚱과 다른 8명의 상장이라고 하면 한국으로 따지면 별 3개인가 4개 아무튼 상장 높은 작년 10월에 허웨이뚱을 포함된 다른 8명의 상장을 동시에 중국 정부에서 당적과 군적을 박탈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주목하지 않은 중요한 배경이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웨이뚱처럼 정치국 위원급 인사는 다른 장성들과 함께 묶어가지고 당적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이런 절차, 특히 시진핑은 이런 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허웨이뚱은 허웨이뚱 따로, 그 다음에 다른 떨거지들끼리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발표하고. 하지만 허웨이뚱은 급이 다르거든. 근데 얘를 걔네들이랑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발표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중국 안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옛날부터 중국 공산당 체제 내부 안에서도 되게 중요시하던 그 명분과 절차,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정상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면 군기율위원회가 허웨이동 개인에 대한 범죄 사실 조사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중앙정치국에 제출을 하고 중앙정치국이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를 동의한 뒤 당내 조사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사법 절차, 군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는 중앙의 집단적 합의가 표현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집단에서 다 같이 통과시킨 거다. 그 뜻은 뭐냐? 시가군, 시진핑 파에서도 동의했고, 뭐 옛날에 뭐 상하이방 파에서도 동의했고, 태자당 파에서도 동의했고, 뭐 여러 파벌도 다 동의한 일이다. 이런 약간 암묵적인 이런 뭔가 약속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게 있거든. 근데 허웨이동의 체포 자체는 정치국 상무위원회 차원에서 먼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적 박탈이라는 최종 처분은 반드시 정치국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이것이 중앙의 일치된 의견임을 보여주고 이후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돼. 그래서 절차상 흠결이 없고 충격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 무르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 실제로 시진핑이 첫 번째 임기 중일 때 그때 숙청했던 2014년 쉬차의 허우도 있고 2015년에 꼬보슝, 얘네들을 처리할 때는 바로 이 절차를 따랐어요. 당시 중앙정치국이 군기율위원회의 조사 보고를 공식적으로 심의했고 당적 박탈과 결정을 내린 뒤 이를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고 당시 관영 보도도 모두 존재해가지고 이걸 발표하면서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검색하면 나와요. 그리고 쉬차이허우나 꼬보슝은 이미 퇴역한 정치국 위원이었고 군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국은 별도의 회의를 열어 처리 결정을 공표를 했어요. 군적 박탈은 하지 않았고 당적 박탈만 발표를 했습니다. 2012년의 푸시라에 숙청당할 때도 그렇고 2017년을 순정사에 이 사람들도 이 두 명의 재직 중 정치국 위원 처리 역시 동일한 절차를 다 거쳤어요. 중앙정치국이 중기위의 조사 보고를 청취하고 당내 조사를 종결한 뒤 검찰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식. 자, 이게 역사의 사례들인데 그런데 이번 허웨이동 사건에서는 중앙정치국이 그의 범죄 사실을 심의했다는 어떠한 공개 보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방부가 직접 나서서 허웨이동을 다른 8명의 상장과 함께 묶어가지고 당적, 군적 박탈을 발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치국이 회의를 열었고 표결을 했다면 반드시 보도가 나왔을 건데 왜 그 보도가 나오느냐? 그럼 보도가 나와야 시진핑한테도 그게 가산점이 되는 거거든. 시진핑이 이거를 딱 해가지고 이런 절차도 받고 여기저기 다 인정을 받았고 딱딱 절차 딱딱딱 해가지고 숙청. 시진핑이 이거 절차대로 다 지켰고 우리는 절차를 밟았고 얘네들은 뭐 이런 죄가 확실하다. 이런 걸 해야 시진핑이 당내의 민주를 존중한다. 규정을 준수한다. 절차를 잘 따른다. 이게 시진핑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가치관이거든. 그런데 그런 보도가 없었다라는 뜻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 9월 사이의 중앙정치국 회의 보도를 찾아보면 허웨이동의 이름은 단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앙전회를 앞둔 10월 17일 갑작스럽게 허웨이동 당적 군적 박탈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지금 장유샤랑 비슷해요. 갑자기 아무 전제 그게 없어. 이거는 기정사실을 만들어 놓고 그냥 밀어붙인 거죠. 중앙정치국을 완전히 우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성 있는 방식은 정식 회의가 아닌 서면 회람 혹은 지시문 전달 방식. 예컨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고 그 내용을 정치국 위원들에게 통지하여 서명 동의 없이 처리했을 가능성. 이런 방식은 매우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고 정치국 위원들은 사실상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그런 포지션에 닿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다 끝났어. 시즌 다 끝나고 이미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 동의만 해. 근데 내가 여기서 내가 왜 동의해야 돼? 나 아직 제대로 뭔 일인지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시진핑 폭주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쉽지 않죠. 자기도 지금 중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 최고 위층의 의사결정 투명성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게 되죠. 그 뜻은 즉 시진핑이 정치국 20여 명의 소집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 8월에서 9월 사이에 그때를 돌이켜보면 마싱루이도 그렇고 장유샤도 그렇고 여전히 재직 중인 정치국 위원이었고 정치국 회의와 집단 학습 이런 것도 참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그들이 숙청됐다라는 것은 시진핑은 약간 의도적으로 그들을 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을 진짜 뭐 잡기 위해서는 절차도 거치고 뭐 통지 보내가지고 뭐 이제 당 내에서 조사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마싱루이나 장유샤나 류절리도 뭐 학습도 참여하고 뭐 집단 학습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허웨이동 살자설까지 등장하자 중국 공산당은 이런 팩트 체크를 해주는 게 더욱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절차를 건너뛰면 보는 눈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보는 눈이 많을수록 떠도는 소문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문의 근원은 어디냐? 뭐 중난하의 정보파리들, 거기의 기사 아저씨들, 주방장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1인 미디어도 아니라 보는 눈을 다 무시한 시진핑 자신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시진핑이 여기 채팅창에 말하는 것처럼 솔직히 팩트 체크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닐까요? 그게 없으면 그 2017년 때처럼 공식 발표를 하겠지. 중국 공산당 내부의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살자를 선택했다 이러면서 발표 나겠지. 근데 이 발표가 안 나면 어떻게 해서든 우회적으로 얘 지금 살아있어, 얘 지금 조사받고 있고 오늘 뭐 이런 조사까지 받았어,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또 기사를 흘리겠지. 과연 어떻게 될까? 나오는 대로 바로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꼭 구독 눌러놓으세요. 시진핑은 늘 규칙을 앞세워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절차가 중요하고 이런 거를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절차고 규칙이고 나발이고 지키지 않았죠.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 그건 즉 뭐냐? 그 결과는 시진핑은 자기 자신의 정당성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밖에 안 돼.